자, 경매로 갈게요. 경매. 자, 경매는요, 임의 경매가 있고, 자, 경매입니다. 자, 법원에서 하는 경매인데요. 요 경매 쪽에서도 시험 문제가 이제 한 문제가 나오거든요. 한 문제가. 경매는요, 어떠한 절차에 따라야 되느냐. 절차하고 권리 분석이거든요. 절차하고 권리 분석 묶어서 이제 한 문제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기본 개념을 조금 말씀드릴게요. 자, 경매는요, 말 그대로 경쟁 매각입니다. 경쟁 매각. 물건은 하나인데요. 물건을 사려는 사람이 여러 명이 있어요. 서로 막 사가려고 해요. 경쟁 매각, 이걸 줄여서 경매라고 하고, 요거는 뭐 경매는 종류를 나누면 많이 나눌 수 있죠. 사경매, 개인 사적으로 하는 경매도 있고, 국가에게 하는 공매도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경매는 미술 작품 사경매하고 골동품 사경매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경매는 국가기관이 하는 공매를 얘기하는데, 공매매 중에서도요, 법원에서 민사 집행법을 근거로 해서 강제 집행 차원에서 하는 경매를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도요, 부동산 경쟁 매각, 부동산 경매를 여기서 줄여서 그냥 경매다 이렇게 퉁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사 집행법을 근거로 부동산 경쟁 매각, 이것을 그냥 여기서 줄여서 경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민법에서는요, 채권 채무 관계가 있다 이렇게만 끝나고, 그러면 채무자가 돈을 안 갚으면 어떻게 하느냐? 소송해야 됩니다. 민사 소송법의 역할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판결문을 받잖아요. 판결문에다 집행 문까지 받으면 이제 강제 집행한단 말이에요. 집행할 때 필요한 법이 뭐냐? 민사 집행법이에요. 그래서 민법하고 민사 소송법하고 민사 집행법은 민사의 대표 선수 세 가지로서 일체로 같이 돌아가고 있어요.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민사 집행법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경매를 절차하고 권리 분석인데요. 요거 하기 전에요, 경매의 종류가 잠깐 나오거든요. 이 종류를 또 이제 이해를 하셔야지 이 절차가 조금 더 소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종류를 말씀드릴 텐데, 이 종류 자체로서는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요걸 보는 이유는 요걸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는 편안하게 보시면 됩니다. 자, 경매를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무엇을 근거로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임의 경매하고요, 강제 경매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임의 경매는요, 물권을 근거로 하는 것이고요. 강제 경매는요, 채권을 기본적으로 근거로 하는데, 이 채권은 채권 채무자 둘 사이의 관계니까요. 둘 사이에 채권이 있는지를요, 둘 사이에서 거짓말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국가로부터 확인을 받아주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차용증 하나를 받고 돈 빌려준 거예요. 그럼 이 차용증이 진짜일 수도 있지만 가짜일 수도 있거든요. 그럼 가짜 차용증 가지고 국가기관이 경매를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차용증 가지고 채권자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소송하면 소송해서 판사님으로부터, 그래, 너는 진짜로 채권자가 맞고 얘는 채무자가 맞고 변지 지났는데 돈 안 갚고 맞다, 채무자는 돈 갚아라 하는 법원으로부터 확인되는 뭔가 있어야 되죠. 판결문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요거를 근거로 해서 채무자 재산을 뭐라도 압류해서 경매 집어넣어요. 요런 경매를 뭐라고 한다? 이것을 강제 경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판결문 같은 것을 뭐라고 하죠? 강제 집행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다. 그래서 집행 권한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집행 권한을 옛날에는 채무명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집행 권한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래서 집행 권한을 확보를 해서 경매를 집어넣습니다. 이것을 강제 경매라고 하는 거고요. 자, 물건에 기한 경매를 임의 경매를 하는데, 대표 선수가요, 저당 같은 게 있어요. 담보 물건. 아파트를 저당을 잡고 돈 빌려줍니다. 돈 못 갚아요? 그럼 저당권을 실행하지요. 저당권 실행합니다. 이 경매를 무슨 경매를 합니다? 임의 경매를 합니다. 저당권은요, 아시다시피요, 사용 수익 처분 권능 중에서 사용 수익 권능은 없지만 무슨 권능을 갖고 있어요? 처분 권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담보를 잡고 돈 빌려줍니다. 돈 안 갚으면 그 담보물을 뭐 할 수 있다? 처분할 수 있어요. 처분 권능이 담보 물건의 권능으로 인정되죠. 처분권을 행사하니까 이때는 별도로 또 확인받는 이런 절차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 없어요. 권능 자체로 처분해버립니다. 오케이. 자, 그러니까 요거는요, 바로 경매를 바로 집어넣어요. 담보물을 처분 권능을 행사한다는 측면에서 바로 경매에 집어넣습니다.
소송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거를요, 임의경매다 이렇게 하고, 같은 말로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저당권 실행합니다. 소송한다 안 한다? 소송 안 합니다. 바로 경매 집어넣어요. 전세권은요, 물권이잖아요. 전세금을 안 줘요. 그러면 소송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물권에 대한 경매 바로 경매 집어넣습니다. 전세권은 용의 물권이지만 뭐 갖고 있다? 담보물권성도 갖고 있죠. 그 전세권에 대해서 바로 경매 집어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임차권은 물권이다, 채권이다? 채권이잖아요. 채권에 불과하니까 임차 보증을 안 주면 바로 경매를 못 집어넣고 뭘 해야 된다? 소송에서 판결을 확보해야 됩니다. 집행권을 확보해서 요걸 가지고 경매를 집어넣어요. 그럼 요거는 강제경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요거는 바로 경매 집어넣고 요거는 한 단계를 더 거쳐서 경매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요, 임의경매, 강제경매 요 개념 되셨고, 대략적으로 그렇게 느낌을 갖고 계시면 됩니다. 집행권을 확보해서 경매 집어넣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하는 경매가 있어요. 다시 하는 경매를 신경매하고요, 재경매로 그렇게 구별을 합니다. 자, 경매가 되면요, 물건이 나오죠. 물건이 나오면 입찰을 해서 1등이 되어야 돼요. 그죠? 최고가 매수인이라고 합니다. 1등이 되어야지 물건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1등만 되면 무조건 가져갑니까? 판사로부터 허가 결정을 봐야 됩니까? 허가 결정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1등이 되었다 하더라도요, 자격 요건이 안 된다 그러면 이거 물건 못 가져갑니다. 대표 선수가 시험에 주로 물어보는 것이 농지. 자, 농지가 경매장 나와요. 농지가 경매장 나오면 1등 하면 농지 무조건 가져갑니까? 아니면 농업인이어야 됩니까? 농업인이어야 돼요. 경자 유전의 원칙. 그럼 농업인인지를 뭘로 증명합니까? 농지취득 자의 증명, 농지증과 증명하지요? 이 농지증이 있어야지요, 농지를 가져갈 수 있게 돼요. 그렇습니다. 그럼 농지증이 없다. 그러면 법원에서 이 농지를 준다, 안 준다? 안 줍니다. 그래서 농지증을 발급받은 농업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격 요건을 본단 말이에요. 자격이 충분하다 그러면 허가 결정을 해주고, 농지증 제출을 못 해줬다, 자격 요건이 안 되죠. 그러면 뭘 된다? 불허가 결정돼요. 불허가. 농지를 1등은 했지만 못 가져간다. 넌 농업인이 아니잖아. 불허가 결정해요. 그럼 여기에서 허가 결정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1등도 하고 허가도 받아야 되고. 자, 그 다음에 허가 받으면 물건 다 가져갑니까? 아니죠. 돈을 내야 되죠. 돈을. 그렇죠? 경락 대금. 자, 대금을 완납을 했을 때 물건을 주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요, 물건이 나왔는데요, 아무도 당일날 입찰을 안 해버렸어요. 1등도 없고 꼴등도 없고 아무도 그 물건에 입찰에 참여 안 해버렸어요. 그러면 법원에서는 그것을 유찰되었답니다. 유찰되었다. 주인을 못 찾고 물건이 흘러버렸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물건을 못 팔았으니까 물건이 들어갔다가 날짜를 다시 잡아가지고 한 달 있다 나오든 보름 있다 나오든 뭐 지방법마다 다르겠죠. 이제 만약에 한 달 있다가 나왔다고 가정해봐요. 유찰로 다시 물건이 들어갔다 나와요. 이것을 무슨 경매라고 합니까? 이것을 신경매다 이렇게 얘기해요. 신경매. 자, 그 다음에 1등이 나왔는데 농지 같으면 농지증을 제출해야 돼. 농지증을 제출 못해요. 불허 결정 먹어요. 불허 결정 먹으면 물건 못 주죠. 물건이 다시 들어갔다가 날짜를 다시 잡아서 다시 나옵니다. 이것도 무슨 경매다? 신경매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1등을 했고 허가 결정까지 받았는데 마지막에 돈을 안 내요. 대금을. 돈을 안 내면 법원에서는 얘한테 물건 못 주잖아요. 돈을 안 냈다 해가지고 법원에서 물건을 날짜를 다시 잡아서 다시 매각합니다. 이것을 무슨 경매를 합니까? 이것을 재경매를 합니다. 그래서 잔대금을 안 내서 다시 한다. 재경매라고 하고, 재경매 이외에 다시 하는 모든 경매를 전부 다 무슨 경매를 한다? 신경매라고 그럽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요, 대금 내지 않았다. 돈 안 냈다. 돈 안 내면 재수 없나요? 재수 없죠? 돈 안 내면 재수 없죠. 똑같은 얘기 또 해보면, 저는 학교 다닐 때, 대학교 다닐 때 돈 내고 학교 다니는 줄 몰랐어요. 대학교는 다 당연히 돈 안 내는 줄 알았거든요. 자, 그래갖고요, 졸업하고 친구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다 돈 내고 다녔대. 야, 대학교는 뭐 돈 내고 다니냐? 난 돈 한 푼도 안 내고 오히려 돈 받고 다니겠는데? 그랬더니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재수 없다 그래요. 그때 처음 알았어요. 돈 안 내면 재수 없구나. 그러면 1등을 했고 허가까지 받았는데 마지막 와서 돈 안 내면 법원의 법정이 재수 없죠?
재수 없는 인간 때문에 다시 한다 그래서 이걸 뭐라 한다? 재경매를 하고, 재경매에 다시 하는 모든 경매를 전부 다 뭐라고 한다? 시경매라 그래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경매 절차로 갈게요. 이제 경매 절차에서요, 임의 경매로 신청이 들어오든 강제 경매로 신청이 들어오든 경매 신청이 들어올 겁니다. 경매 신청이 들어오면요, 법원에서요, 경매 신청이 들어온다고 해서 무조건 경매하는 것은 아니고요, 경매할지 말지 경매 개시에 대해서요, 결정을 합니다. 경매 개시 결정합니다. 신청이 들어왔을 때 경매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때 경매를 안 합니까 하면요, 경매를 할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경매를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1순위 저당이 있고요, 저당권만요 10순위 저당까지, 저당권만 10개가 있어요. 그러면 10번 저당권에서 경매 신청을 한 겁니다. 물건 팔아서 돈 달라는 거거든요. 근데 법원에서요, 아무리 봐도요, 이 물건을 팔았을 때 판 돈 있죠, 그 돈 가지고 배당을 해줄 때 배당의 순서대로 배당해 주거든요. 다 저당권만 있으면 순서대로 1번부터 순서대로 배당해 준단 말이죠. 5번 저당까지는 배당받을 가망이 있어 보이는데 법원에서 판단하기를 6번은 좀 받을 수도 있고 갖고 안 받을 것 같고, 7번, 8번 받을 가망이 없고요, 9번은 전혀 없고요, 10번은 아예 턱도 없어요. 자, 그러면 얘는 팔아서 돈 달라 그랬고, 선수리 저당권은 아무도 팔아서 돈 달라 말이 없어요. 팔아달라 말이 없어요. 그런데 이 물건을 만약에 팔았을 때 팔아달라는 애한테는 한 푼도 배당받을 가망이 없고, 위에 있는 애들은 가만히 있는데 이걸 팔아가지고 돈으로 줘버려요. 그러면 경매를 누구를 위해서 한 거예요? 실익이 없죠. 자, 얘가 배당을 받으려면 선수리자가 먼저 배당받고 배당금이 남아야 돼요. 잉여. 배당금이 남았을 때에 경매 신청한 자가 후순위자로서 배당받잖아요. 그죠? 근데 선순위 배당하고 나니까 배당금이 남을 가망이 없어. 잉여 가망이 없으면 얘는 결국 한 푼도 못 받잖아요. 그럼 경매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안 해요. 오케이. 자, 그래서요, 선순위를 배당 먼저 해주고 돈 남았을 때 신청한 자 배당 받는데 얘가 배당 받을 가망이 전혀 없다. 매각을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안 해요. 자, 그래서요, 경매 신청이 들어오면 있잖아요, 법원에서는 경매할지 말지를 결정을 합니다. 자, 경매하기로 했다면 이것을요, 다 공시를 합니다. 공시하는데 어떻게 공시합니까? 등기도 하고요, 채무자에게 송달도 합니다. 자, 등기한다 이 말은요, 이런 말입니다. 자, 요 집이 있잖아요, 경매 신청한 요 물건 있잖아요, 3층짜리 단독주택인데 3층에요 전세권이 하나 설정이 되어 있고요, 2층에요 전입신고에서 대항력 갖고 있는 임차권이 하나 들어가 있고요, 3순위에 있잖아요, 이 집에 저당을 잡고요 집주인이 돈 빌린 거예요. 자, 4순위에 1층에 또 세입자가 들어갑니다. 전입신고에서 대항력 같은 임차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5순위에 후순위 저당권이 있어요. 자, 그래서 5번 저당권에서 경매 신청이 들어왔대요. 법원에서 보니까 이 물건은 워낙 가액이 크기 때문에 얘는 배당받을 가망이 있다. 그럼 경매하겠죠? 경매하기로 했다면 무엇을 한다? 공시를 해줘야 돼요. 등기한다 이 말은 이 등기부, 이 건물 등기부에다가 경매하기로 했다라고 등기한다 그 말이거든요. 경매 개시 결정 등기합니다. 여기에다가 경매 개시 결정 이런 식으로 등기를 하는 겁니다. 임의 경매일 때는요, 임의 경매 신청이라고 적기도 하고, 강제 경매일 때는요, 여기다가 강제 경매 신청으로도 하기도 합니다. 본질은 다 똑같은 거예요. 본질은 다 무슨 등기다? 경매 등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경매 등기를 해서 다 공시를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채무자에게 송달합니다. 집주인이 갑이었거든요. 채무자. 빚을 못 갚아가지고 은행에서 경매 집어넣은 거거든요. 이 채무자에게 당신 집 경매합니다라고 발송시켜서 도달시켜줘야 돼요. 송달. 발송 도달시켜서 우리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구나 하고 인지를 시켜줘야 됩니다. 이 송달을 만약에 하지 않고 경매를 해버렸잖아요. 경매 자체가 다 절차가 다 무효가 돼버려요. 무효가. 그래서 꼭 경매합니다라고 발송 도달을 꼭 시켜야 되고, 이 송달을 해야지 경매 자체가 적법한 경매가 되고요. 송달 없이 물건을 팔았죠. 집주인이요 해외여행을 조금 몇 달 있다 오니까 집이 없어. 그럼 경매 절차가 다 뭐가 된다? 다 무효가 돼버려요. 무효가. 그래서 실행의 통지를 꼭 해야 된다는 거. 가등기 담보대행 법률에서도 실행 통지 꼭 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래서 채무자에게 니네 집 경매한다라고 송달을 꼭 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자, 등기를 먼저 하고 송달을 나중에 할 수도 있고, 송달을 먼저 하고 등기를 나중에 할 수 있는데, 둘 중에 먼저 된 시점에서, 시험 계속 나오거든요. 둘 중에 먼저 된 시점에서 어떤 효력이 생긴다?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다. 압류. 압류는 무슨 말이에요? 압류. 뺏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뺏어버렸다. 자, 그러면요. 동사는요. 현실적으로 뺏어버려요. 압류. 동사는 현실적으로 압류 뺏어버리는데, 세금 안 내죠. 세금. 롤렉스 시계를 300개를 몸에 지니고 들어옵니다. 관세, 세금 내기 싫으니까 몰래 밀반입을 해요. 공항에서 걸렸어요. 그 자리에서 다 뺏깁니다. 그래서 동사는 현실적으로 뺏어버려요. 근데 부동산은요, 압류 뺏는다 하게 되면 부동산은 어떻게 뺏을까요? 이 부동산은 이 토지에 정착돼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걸 어떻게 법원에서 뺏어가지고 팔아야 되는데 어떻게 뺏을까요? 뽑아야 되겠죠? 뽑아가지고 법원에다 내려놓고 자, 물건 나와서 이렇게 파면 되는데 이게 뽑힙니까? 안 뽑힙니까? 안 뽑힙니다. 이게 뽑히면 동산이요. 안 뽑히니까 부동산이요. 그렇죠? 친구끼리 장난하는데 팔을 삐트니까 아파 부러지겠네. 계속 돌리니까 부러지겠어. 계속 돌리니까 그거 봐 부러지잖아요. 부러지니까 팔이요. 안 부러지면 쇠파이프요. 자, 뽑히면 동산이요. 안 뽑히면 부동산이요. 그럼 부동산을 어떻게 압류합니까? 부동산의 압류는 관념상의 압류가 돼요. 인식상의. 물건은 여기 정착돼 있지만 법원에서 이거 뺏었구나. 뭐 하려고? 경매하려고. 그래서 인식이 되면 누구라도 봤을 때 법원에서 뺏었구나. 인식이 되면 압류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부를 보고 인식할 수도 있고 송달을 받아서 인식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둘 중에 먼저 된 시점에서 뺏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부동산 압류는 관념상의 압류인데 둘 중에 먼저 됐을 때 압류가 생긴다는 거예요. 자, 민사집행법에요. 경매의 3단계를 어떻게 구분하냐면 압류, 뺏어라. 법원에서 이 경매 물건 뺏어라. 뺏어가지고 환가, 돈으로 바꿔라. 환가, 돈으로 바꿔라. 같은 말로 현금화 시킨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돈 가지고 판 돈 가지고 채권자들에게 무엇을 해주라? 배당, 뿜빠이를 해주라. 뿜빠이. 그래서 압류, 환가, 배당 요것을 민사집행법에서 경매의 3단계라 그래요. 뺏어가지고 환가 팔아가지고 돈을 채권자에 배당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3단계를 알고 계십니까? 해서 시험 문제에서 잘 물어봅니다. 언제 압류가 생기느냐 이걸 잘 물어봐요. 그래서 등기를 보고 알거나 송달에서 알거나 둘 중에 어떤 시점? 먼저 된 시점에서 압류가 생긴다는 거죠. 법원에서 뺏었죠. 뺏었다면 이제 물건을 팔게 돼요. 팔려면 준비할 겁니다. 매각의 준비해서 준비가 다 되면 매각기일 날 이걸 팔아요. 매각기일 날 팝니다. 팔게 되면 입찰에서 1등이 나오죠. 1등이 나오면 무조건 물건 가져갑니까? 1등이 허가를 봐야 됩니까? 허가. 그 허가 결정을 누가 하느냐? 판사가 해요. 판사가. 자, 당일 날에는 누가 매각을 합니까? 하면 집행하는 관리가 있어요. 민사집행법이니까. 집행하는 관리를 뭐라고 한다? 집행관이라고 해요. 한때는 이것을 집달리 뭐 이렇게 했는데 집행하는 관리가 다 경매를 진행합니다. 집행관. 경매장 가시면 집행관을 보시는데요. 집행관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잘 생겼습니다. 이런 식으로. 재미없다. 혹시라도 집행관 계실 수도 있으니까 집행관이 집행관이 이 강의를 들을 리는 없겠다. 그죠? 어쨌거나 집행관 저분이 여기 다 집행을 합니다. 자, 그러면 판사는 언제 나타납니까? 하면 집행관이 매각을 했잖아요. 1등이 나왔잖아요. 1등이 요건을 갖췄는지를 판사가 판단하고 집행관이 경매를 절차에다 제도했는지 판사가 판단해요. 그 판사가 판단하는 날짜가 언제냐 하면 매각 결정기일입니다. 그날에 판사가 판단합니다. 그래서 매각 결정기일 날에 제대로 했어요 그러면 허가 결정을 해주고 제대로 못했네요 그러면 불허가 결정을 하고 1등 한 자에 대해서도 자격 요건을 판단해요. 자격 요건을 판단해서 너는 가져가면 요건이 된다. 허가 결정. 너는 요건이 된다. 불허가 결정. 자, 그러면 자격 요건에서 우리 쪽에서 시험 문제 나온 것은 뭐밖에 없다? 농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농지에 대해서 농지증을 제출을 못했다면 뭐가 된다? 너 농업이 아니지 불허가 결정. 농지증을 제출했다면 너 농업이구나 허가 결정. 오케이. 그래서 허가 불허가 결정을요 매각기일로부터 1주 내에 판사가 허가 불허 결정해야 돼요. 요것은 집행관이 하고 요것은 누가 한다? 판사. 그리고 현실적으로 사법보좌관이지 사법보좌관. 그 사법보좌관이 요 역할을 대신하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담당하는 판사가 허가 불허 결정을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허가 결정 받아야 되죠?
허가결정 받으면 무조건 물건 가져갑니까? 돈을 다 내야 됩니까? 돈 내야 되지, 돈 내야 돼. 그래서 이제 요 허가가 확정이 되면요. 확정이 되면 법원에서요, 돈 내라 그럽니다. 돈 내라. 자, 여기다 쓸게요. 돈 내라. 돈 내는데 한 달 이내 기한을 줍니다. 한 달 정도 기한 줄 테니까 그때까지 돈 내라 그래요. 그럼 대금을 완납한다 안 한다? 완납을 해야 되겠죠. 만약에 돈을 안 냈다. 여기까지 쭉 진행됐는데 막판에서 돈을 안 냈다. 재수 없다. 그럼 재수 없는 사람 때문에 법원은 경매를 다시 해야 돼요. 신경매, 재경매, 재경매. 물건이 나왔는데 당일날 아무도 참여하지 않았다. 물건이 유찰되죠. 유찰을 해서 다시 날짜로 다시 매각합니다. 신경매, 재경매, 신경매. 자, 불허결정 받아가지고 법원에서 다시 해요. 얘는 요건이 안 되니까 다시 매각합니다. 신경매, 재경매, 신경매. 신경매, 신경매, 막판 가서 하는 것은 재경매. 신혼이고 신혼이고 요거는 재혼이에요. 나이스? 자, 그렇게 해서 용어를 구별하는 겁니다. 신경매, 신경매, 재경매. 그거 이제 하는 거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기본 절차는 요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조금만 더 보태볼게요. 지금 기본 절차. 자, 절차 자체가 간단합니까? 쉽습니까? 공법 생각해 보세요. 공법에 비하면 이건 절차도 아니에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굉장히 쉬운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그래서 간단합니다. 그죠? 신청이 들어오면 할지 말지를 일단 판단합니다. 경매 개시도 결정을 하고 하기로 했다면 진행하겠죠. 준비를 해야 팔죠. 준비가 다 끝나면 매각합니다. 매각기를 매각하고 이제 1등이 되었다 하더라도 허가를 받아야죠. 허가 결정 기일날 허가를 받고 확정이 되면 이제 돈 내면 되는 거야. 돈 내는 것은 한 달 정도 주는 거야. 돈 내면 물건 가져가는 거고. 자, 법원 쪽에서 보게 되면요. 압류 뺏어야 되잖아요. 요리 공시에서 뺏어가지고 환가 돈으로 바꾸죠. 이 돈 가지고 뭐 한다? 배당. 채권자들이 배당하는 거고, 입찰하는 쪽에서 보게 되면 매각이라 입찰을 해서 낙찰을 받고 확정이 돼야 돼요. 확정이 되면 돈 내고 물건 가져가는 거예요. 간단하죠? 입찰해서 낙찰 확정이 되면 돈 내고 물건 가져가면 되고, 법원에서는 뺏어가지고 환가 돈으로 바꿔서 그 돈 가지고 뭐 한다? 뿜빠이 배당해준다. 끝. 간단합니다. 절차는 간단하고 그래요. 자, 그럼 여기에다가 조금만 이제 말씀을 좀 더 보태볼게요. 자, 구두로만 해볼 테니까 한번 들어만 보세요. 네, 그래서 대충 이해하시고 요거 보면 정리 다 되거든요. 자, 이제 경매 신청이 들어오면 경매한단 말이에요. 경매하기로 했다면 이제 준비하잖아요. 준비 과정에서는 뭐가 나와야 되냐면 최저가가 나와야 돼요. 물건의 최저가. 자, 물건의 최저 가격이 나와야 됩니다. 최저가. 최저가는 뭐냐면요. 감정평가를 해요. 감정평가. 그래서 이 3층짜리 단독주택이잖아요. 요거요. 이걸 팔아야 되는데 얼마에 팔아야 되느냐? 가격의 가이드가 나와야 돼요. 이 가격의 가이드가 나오려면 감정평가거든요. 전문 감정인들에게 감정평가를 맡겨요. 그래서 감정평가입니다. 우리 공인자격증을 따면 그 다음 짤 따면 법무사 감정평가 자격증이 있잖아요. 그거 따고 같이 하면 좋죠. 어쨌거나 감정인들이 감정평가를 했더니 땅값 얼마에 집값 건물값 얼마에서 10억이 감정가가 나왔어요. 10억이. 그러면 그 감정가를 가지고 최저가를 보통 법원에서 결정합니다. 감정가가 10억이면 법원에서 얼마를 결정한다? 보통 10억을 결정해줘요. 근데 꼭 그런 건 아니고요. 감정가는 10억인데 부동산이 폭등을 해요. 그러면 최저가는 12억이다 할 수도 있고, 폭락을 해요. 그러면 감정가는 10억이지만 10억대로 못 팔겠다. 폭락한다. 그러면 최저가를 8억으로 결정할 수도 있어요. 어쨌거나 이제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는데, 만약에 감정가 10억이다. 그러면 법원에서는 최소한 10억에는 팔자 해서 최저가를 10억으로 결정했다면 당일날 입찰할 때요. 얼마 이상으로 입찰을 해야 됩니까? 최소한 10억 이상으로 입찰하라 그 말이거든요. 그게 최저가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최저가가 10억이면 얼마 이상으로 입찰해 줘야 돼요? 10억 이상으로 입찰하셔야 돼요. 그러면 A가 만약에 20억에 입찰했거든요. B가요 19억 9천만 원에 입찰했거든요. 만약에 C가 7억으로 입찰했다라 가정해봐요. 최저가가 10억인데 7억으로 입찰하면 입찰이 뭐가 된다? 무효돼요. 무효가 되고요. 집행관은 뭐 한다? 얘를 불러가지고 따라오라 그래가지고 법원 뒤에 가면 담벼락에다 놓고 때려요. 얘를. 통과. 자, 그래서 이거는 입찰이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10억 이상을 입찰해 줘야 된다. 그 말이 되죠? 그래서 얘가 만약에 15억 입찰했다 그러면 누가 1등 한 거예요? A를 뭐라고 합니까? 하면 최고가 매수인이라 그래. 최고가 매수인. 자, 그래서 이제 입찰을 얼마에 선이냐 최저가 나와야 되고, 최저가가 준비가 꼭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현황 조사했던 현황 조사서, 감정평가서 이런 거 가지고 물건 명세서를 만들어서 그것을 법원에다 비치를 합니다. 그래서 물건 명세서 리스트를 딱 보면 물건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어쨌거나 그래요. 자, 그래서 최저가가 나오면 이제 매각하잖아요. 그죠? 매각하는데 매각 방법은 세 가지 있어요. 가격을 부르는 호가 경매가 있고, 그날에 하는 입찰, 기일 입찰이에요. 기일 입찰. 또 하나가
입찰의 기간을 주는 기간 입찰이 있어요. 그럼 호가 규모는 뭐냐? 가격을 부르는 거예요. 부르는 거. 집행관이요. 사람 불러요. 불러가지고 다 나오세요 해서 오늘이 10월 10일 오전 10시입니다. 경매부정 101호 현장입니다. 자, 사람 다 나오세요. 물건 나왔어요. 사건 번호 2012 타경 1234, 2023 타경 1234. 자, 최저가가 10억이고요. 삼성의 단독주택이요. 자, 그러면 물건이 날이 날못 오는 게 아니에요. 오케이. 그럼 사람들이 가격을 불러. 가격을 부르죠. 10억이요. 옆에 있는 사람이 10억 받고 11억이요. 옆에 있는 11억 받고 12억이요. 11억 받고 20억이요. 제일 비싼 가격 부르는 사람에게 물건을 줘요. 그래서 뭐라고 한다? 호가 경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호가 경매를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왜? 소란스럽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했었는데 지금 안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매각 방법이 또 뭐가 있어야 하면 기일 입찰. 그날에 하는 입찰의 방식이 있어요. 입찰. 또는요, 기간을 주는 기간 입찰이 있다 그랬거든요. 그럼 입찰은 뭐예요? 입찰은 가격을 부르는 게 아니고 입찰표 종이 쪼가리에다가 본인이 원하는 금액을 적어요. 내가 제시하는 가격을 남들이 모르게 종이에다가 입찰표가 있어요. 현장에 가시면 입찰표에다 적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입찰표에다 얼마를 적었어요? 20억. 얘는 입찰표 종이에다 얼마 적어요? 19억 9천. 얘는 얼마 적어요? 15억 적고요. 입찰표에다 가격을 적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시험에 그냥 나오는 거 입찰 보증금이 들어가요. 보증금. 입찰할 때 보증금이 들어가는데 우리가요 10억짜리 아파트 사러 갈 때 계약금을 내죠. 계약금 몇 프로 낸다? 10%. 그래서 보증금도 10%가 들어가는데 자 보세요. 어디에 10%냐? 옛날에는 자기가 썼던 이 가격의 10%를 보증금 냈어요. 근데 지금은 쓴 가격의 10%가 아니라 어디에 10%다? 요 최저가의 10%예요. 요 물건 가격 최저가 10억에 10%가 보증 들어갑니다. 어디에 10%다고요? 최저가의 10%. 시험에 진짜 많이 나옵니다. 징글징글 나와요. 그럼 10억짜리 최저가니까 여기 입찰 때 보증금 얼마씩 들어간다? 1억씩 다 들어가요. 1억씩. 보증금 봉투, 돈 봉투 있거든요. 돈 봉투에다 1억을 집어넣어요. 집어넣고 입찰표도 거기다 같이 입찰표도 적지요. 입찰표에다가 가격을 적고 입찰 보증금 최저가 10%를 보증금 봉투에 넣어가지고 이 두 개를 입찰 봉투에다 집어넣어요. 누런 서류 봉투가 있어요. 현장 가면 다 있어요. 자, 그래서 서류 봉투에다 입찰 봉투에 넣어가지고 그걸 반을 접어요. 보통 반 접어가지고 호치수 딱 찍어가지고 입찰 함이 있어요. 우리 투표할 때 투표함이 있죠? 입찰할 때 입찰함이 있거든요. 입찰함의 포인트는 뭐냐? 밖에서 안이 투명해 보여야 돼요. 만약에 불투명한 걸로 뭐 만들었다 하게 되면 안에요 이미 입찰하기 전에 몇 개가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밖에서 볼 수 있도록 투명하게 지금 현재 플라스틱으로 투명하게 함을 만들어져 있어요. 거기에다가 입찰 봉투를 투입을 해요. 투입하면 뭐가 됩니까? 입찰이 돼, 입찰. 자, 입찰이 다 끝나면 담당은 누가 한다? 당연히 집행관이죠? 집행관이 입찰이 끝나면 그걸 자물실에서 다 풀어요. 푸는 것을 뭐라고 한다? 개찰한다 그래요. 입찰함을 연다. 열개짜를 써서 개찰. 그래서 자물실에서 두루룩 다 쏟아. 개찰. 다 해가지고 이제 다 해서 이제 얘를 불러요. 얘 진짜 맞는지 확인해야 되니까 A 나오세요, B 나오세요, C 나오세요. 앞으로 나오세요. A 20억 쓴 거 맞네. 보증금 O 맞고 맞죠? 오케이. B 19억 9천 쓴 거 맞네. 맞아. 다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누가 제일 비싼 거 있었다? A를 뭐라고 한다? 최고가 매수 1등이다 이렇게 결정해줘요. 그거를요 그날에 다 합니다. 이것은 뭐라고 한다? 기일입찰. 그날의 입찰의 방식으로 그날에 해요. 기일입찰. 자, 기간 입찰은 뭐냐 하면 입찰하는 기간을 줘요. 예컨대 일주 이상 한 달 이내에서 기간을 주는데 예컨대 한 보름 정도 기간을 줄 테니까 입찰함을 항상 비치해 둘 테니까 요 물건에 마음에 들면 언제라도 와서 입찰하세요 하게 되면 기간 입찰이 돼요. 현재는 기간 입찰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절차가 길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민사집행법에서 셋 중에서 뭐라도 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셋 중에 하나로 법원에서 결정하는데 지금 현재는 법원은 다 뭐를 결정합니까? 무엇으로 합니까? 기일입찰이에요. 그날의 피로는 그날에 풀고 그날의 물건은 그날에 팔자 해서 기일입찰합니다. 기일입찰을 하는데요. 오전에 물건을요 30개가 나왔는데 오전에 20개는 팔린데 10개가 안 팔렸어요. 그걸요 날짜를 다시 잡아서 또 신경하게 되면 복잡죠. 그러니까 오전에 안 팔린 것을 오후에 또 할 수 있어요. 오후에. 그것을 뭐라고 한다? 1기1 2입찰제라 그래요. 1기1 2입찰제. 하루인데 입찰을 2번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것도 기일입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매각 방법 몇 가지다? 3가지. 현실적으로 뭘 한다? 기일입찰. 자, 기일입찰 할 때 입찰표 쓰고 보증금 들어가는데 보증금 어디에 10%다? 최저가 10%. 자, 그러면 여기에서 누가 1등이 되는 거예요? A. 얼마다? 20억. 얘를 최고가 매수를 하고요. 자, B는요 19억 9천 썼지요?
아깝죠? 그럼 얘는 보증금 돌려주고 집에 가라 그래요. 집행관이 집에 가. 다음부터 높게 쓰고 집에 가. 얘가 집을 못 갑니다. 왜 못 가죠? 수업을 안 끝내주니까 못 가는 거지, 지금. 10시가 다 됐는데. 그렇잖아요. 얘는요, 집에 가라 그랬더니 못 가. 왜? 억울하다. 집행관님 내가 1,000만 원 더 써서 내가 가져가는데 억울해. 그러면 얘한테 물어봅니다. 그래? 그러면 대기 한번 해볼래? 대기가 뭐예요? 스탠바이. 자, 그래서 대기한 다음에 얘가 뭐가 된다? 차순위 매수 신고인이 됩니다. 비록 차순위지만 얘가 나중에 돈 내고 물건 가져가잖아요. 근데 돈을 안 낼 수 있죠? 돈 안 내면 재수없다 재매각을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 법원에서는 귀찮아. 그러니까 얘가 돈 안 냈을 때 너가 쓴 가격대로 줄 테니까 기다릴래? 대기 한번 해볼래? 예, 대기할게요. 하게 되면 얘가 누가 된다? 차순위 매수신고인이 되는 겁니다. 자, 대기는요 아무나 받는 게 아니고 1등하고 차이가 입찰 보증금 요거 1억이죠. 1억보다 차이가 적게 나야 돼요. 그럴 때 아깝다 해서 차순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1등이 20을 썼죠. 2등이 18억을 썼어요. 18억. 보증금이 1억인데 그럼 1억보다 차이가 더 나죠. 그럼 2등이다 하더라도 차순위 신고 대기를 한다 못한다? 대기 못합니다. 그러니까 대기하려면 입찰 보증보다 차이가 적게 나야 돼요. 말 그대로 아까비 했을 때 할 수 있는 게 차순위입니다. 차순위 대기를 하게 되면 얘가 이날까지 돈 못 내면 얘가 자기가 쓴 가격대로 물건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나이스 브라보. 오케이. 아까 C가 있었는데 C는 차순위 신고 한다 못한다? 못해. 아까 차이가 너무 많이 나버렸잖아요. 자, 그래서 이것을 그날에 다 결정합니다. 기일입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1등이 되었다. 이제 다 됐어요. 1등이 되면 허가 결정을 받아 가져가잖아요. 매각 기일도 몇 주? 1주 내에 허가 불허 결정합니다. 이때는 판사가 나타나서 허가 결정, 불허가 결정하거든요. 요때 현실적으로 판사가 다 오라 그래. 매각 기일날 다 와가지고 사람도 보고 농지원 갖고 와라. 없냐? 농업이 아니 손 내봐봐. 손이 거칠어야 되는데 손도 안 거칠고 아이고 손도 그렇게 뽀해가지고 너 농사꾼 아니 너 투기꾼이지. 아, 너 어찌 알았지? 불허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요 허가 결정 받고 진행해야 되고 불허가 받으면 다시 신경매 다시 하는 거고. 자, 허가 불허가 결정에 대해서요. 결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항고라고 표현해요. 용어가 그래요. 결정에 대해서 이의 제기한다. 항고. 판결에 대해서 이의 제기한다. 항소. 그렇죠. 용어가 그냥 그래요. 항고라는 말이 별거 아니고 결정에 대해서 이의 제기한다. 이것을 항고라 그러는데 이걸 몇 주 내에 한다. 1주 내에 해요. 그래서 이것을 적시 항고라 그래요. 그래서 적시 항고를 하게 되면요. 심리를 다시 하는데 항고가 없으면 그대로 확정돼요. 확정이 되고 나면 몇 달 준다. 1등한테 한 달의 기한을 줘요. 자, 그럼 정해진 시간까지 돈을 내야 된다. 그 말이 돼요. 돈 못 내면 차순위자한테 주고 차순위자도 없다. 그러면 재매가 가는 거예요. 재매가. 자, 이때 있잖아요. 허가 결정에 항고할 때는 공탁금 걸게 돼 있어요. 공탁금. 허가 받으면 진행해야 되는데 진행을 막으려고요. 진행이 빨리 안 되도록 허가에 대해서 항고하잖아요. 이의 제기하잖아요. 그러면 절차가 신속하게 안 되고 시간이 딜레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허가 받으면 가면 되는데 허가 받으면 진행해야 되는데 이걸 막아요. 허가에 항고할 때는 공탁금 걸게 되죠. 공탁금. 공탁금을 얼마 건다? 매각 대금 20에 팔렸죠? 매각 대금의 10%가 공탁금으로 들어가야 돼요. 공탁금 내고 허가에 항고를 하는데 항고가 기각된다. 이유 없다. 항고가 기각되면 공탁금 건거 2억 건거 있잖아요. 돌려준다 안 돌린다? 안 돌려줍니다. 자, 기본적으로 보세요. 기본적으로 1등을 했지요. 당일날 1억 냈지요. 불허가 결정 받아버렸지요. 그러면 당일날 했던 1억 있죠. 1억. 불허가 받으면 물건 못 가져가죠. 1억은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만약에 돌려준다 가정하면 농지가 나왔죠. 나 농업인 아니에요. 손이 뽀예요. 이거 불허가 받으면 돌려준다고 가정하게 되면 뭐 한다? 재미 삼아서 농지 입찰을 해요. 최저가 10억이다. 1억만 있으면 하루 종일 놀 수 있어요. 법원에 경매장 가가지고 친구하고 둘이서. 우리가 보통 쇼핑하면 1, 2억 그냥 쓰잖아요. 그러고 싶어요. 자, 어쨌거나 이거 돌려준다면요. 놀러 온다니까요. 경매장에. 농지 나왔구나. 보증금 1억 내고 이빨에 써버려요. 가격을. 쓰고 1등 되었다. 나 농업인 아닌데요. 불허가 받았다. 보증금 돌려받았다. 다음날 또 가서 농지가 또 나왔네. 또 입찰에 재미삼아 하고 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허가 받았다. 1억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안 돌려줍니다. 허가를 받았다. 진행했는데 공탁금을 항고했는데 항고가 기각됐다. 공탁금 돌려준다. 안 돌려줍니다. 1등을 했는데 나중에 돈 안 냈죠. 돈 안 내 대금 안 내죠. 물건 못 잤죠. 물건 못 가져가죠. 내었던 1억 돌려준다 안 돌린다. 안 돌려줍니다. 경매에서는 안 돌려줍니다.
그럼 안 돌려주면 어떻게 하느냐? 법원의 판사도 회식도 해야 되고 써야 됩니까? 술도 먹고 해야 돼요? 그건 아니죠. 안 돌려주는 돈은 나중에 돈이 안 돌려주는 중간에 띄어먹는 돈 있잖아요. 그거는 나중에 최종적으로 낙찰을 어떻게 돈 다 내면 이 돈과 뿜빠이 배당하지, 배당. 배당할 때 그 재산의 단체, 배당 재단에 띄어먹는 다 편입해가지고 다 뿜빠이죠, 뿜빠이. 만약에 뿜빠이 다 해줬는데, 배당해줬는데 돈이 그래도 남았다. 그 돈은 누구한테 준다? 집주인한테 돌려줘요. 오케이? 근데 현실적으로 다 배당해주고 돈 남아서 집주인에게 주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있다, 없다?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없이. 그리고 배당도요, 순서에 따라 배당해주는데, 이거요, 배당도 다 받는 거는 사실 현실적으로 없어요. 순서에 따라 내가 먼저 달라, 물권. 내가 나중에 달라, 채권. 근데 억울하니까 확정자 받아서 보호법 받아서 얘보다 먼저 받는다, 우선 면제권. 나 가난하고 힘들거든요. 소액임차 최우선 면제. 서로 받으려고 막 악의 다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배당도요, 채권자 중에서 반은 받고 반은 못 받아요. 그렇습니다. 그 현실적으로 돈 다 받고 남아서 집주인 주는 경우는 없어요, 현실적으로. 하지만 이론상은 그렇다는 거예요. 오케이. 어쨌거나 법원에서는 무조건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무조건 안, 우리 시험 범위 내에서는 돌려주는 거 없습니다. 예, 다만 이제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하면 채무자하고 소유자 외에는 돌려는 주는데 절차가 지연된 만큼 이자 떼고 비용 다 떼고 돌려줘요. 자, 통과. 자, 요거 이해되시죠? 간단하죠? 그러면 절차 한번 보고 오늘 절차까지 한번 볼게요, 오늘은. 자, 야심한 밤이라서, 그렇죠? 자, 봅니다. 경매 절차. 자, 경매 절차 보시면 경매 종류부터 나오죠? 자, 이제 쭉 한번 같이 볼 겁니다. 자, 임의 경매가 있고 강제 경매가 있더라. 강제 경매는 뭐가 있어야 된다? 집행 권한이 있어야 된다. 임의 경매는 바로 경매에 집어넣더라. 오케이. 자, 신경매가 있고 재경매가 있는데 재경매는 뭐더라? 돈 안 냈어요. 재수 없어서 하는 경매가 뭐다? 재경매. 재경매 위에 다시 하는 모든 다시 하는 경매를 다 신경매. 유찰되었다. 비싸서 못 팔았거든요. 유찰되면요, 물건이 들어갔다 다시 나오죠? 다시 나올 때는 최저가이죠, 최저가. 자, 요거 10억에 1차 입찰을 했는데 아무도 비싸다고 안 샀어요. 유찰되죠? 물건이 들어갔다 다시 나오죠? 한 달쯤 있다 다시 나온다 가정하면 2차 입찰 때는요, 최저가를 낮춥니다. 가격을 낮춰요. 20%나 30% 낮춰서 물건 내놔요. 오케이? 자,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요, 뭐밖에 없습니까? 하면 오로지 유찰 때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하나 체크하시기를, only you. 오로지 뭘 때만? 유찰. 유찰 때에만 뭐가 떨어진다? 가격 최저가가 저감되는 겁니다. 오로지 유찰이에요. only you. 그럴 때만 가격이 떨어지고, 나머지는 가격 저감이 없어요. 그래서 불허가 결정 먹어서 다시 신경할 때 가격 저감이 없고요. 재매각으로 다시 대금을 안 내서 재매각, 재경매할 때도 가격 저감이 없습니다. 오로지 유찰 때만 가격 저감이 있다는 거. 자, 그럼 밑에 팁 보실게요. 재매각은 뭐라고요? 재수 없더라. 재매각으로 다시 매각할 때 최저가, 종전 가격 그대로 적용한다. OX. 오. 최저가가 저감되어서 깎아져서 나오는 것은 오로지 뭐밖에 없다? 유찰. 비싸서 못 팔았을 때만 가격이 떨어져 나오고 나머지는 가격 저감이 없다는 거예요. 왜? 됐죠? 자, 왜 없을까요? 비싸지 않았거든요. 불허가 받았다는 얘기는 물건이 비싸지는 않았으니까 1등을 했다는 거고, 잔대금을 안 냈다 그 말도 물건 자체가 비싼 건 아니니까 1등을 하고 허가까지 받은 거예요. 오케이, 나이스. 근데 유찰되었다 아예 팔리지를 않은 거예요. 왜? 비싸니까. 그래서 유찰돼서 다시 나올 때는 물건을 20, 30% 가격 낮추는데 지역마다 달라요. 경기도 같으면 30% 떨어져요. 1차 최저가 10억인데 유찰돼서 들어갔다 다시 나올 때는 최저가 얼마 된다? 30% 빠지면 7억이 돼, 7억. 2차 입찰 또 유찰되어서 물건이 들어갔다 다시 나와요. 한 달쯤 있다 다시 나오면 3차 입찰 때는 최저가 얼마 돼요? 떨어진 가격이 30% 또 빠져요. 그럼 7억에 30% 또 빼면 얼마 된다? 70%니까 77이 49, 4억 9천이 돼. 4억 9천. 그래서 3차 입찰 때 5억의 낙찰을 받아도 감정가 10억짜리, 최저가 10억짜리였던 것이 두 번 유찰되어서 3차 입찰 때 낙찰을 받으면 5억의 낙찰을 받으면요. 어떻게 된다? 반값의 낙찰을 받죠. 그래서 경매는 그래서 보통요. 싸다고 비싸다고 뭐라고 해요? 싸다고. 자, 그러면 경매 개시 결정 확비나
자, 경매 신청이 들어와요.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할지 말지 결정합니다. 자, 하기로 했다면 공시한다 그랬어요. 어떻게 공시할까요? 경매 개시 결정 등기하고 또 채무자에게 뭐 한다? 송달 알려주죠. 그래서 알려주고 등기도 합니다. 둘 중에 나중에요? 먼저예요? 먼저. 둘 중에 먼저 된 시점에서 무슨 효력이 생긴다? 압류. 아, 이거 뺏었구나. 법원에서 뺏었구나. 알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압류율이 생깁니다. 시험 자꾸 나옵니다. 자, 니은에요. 압류가 된 후에, 그러니까 경매 등기를 했던, 송달했던 다 알려진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은요, 경매에서 다 보호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압류된 후에 그 집을 점유한 유치권, 낙찰자에게 대항을 한다, 못 한다? 대항할 수가 없다, 동맹이. 자, 압류된 후에, 경매하기로 딱 알려진 후에 그 집에 세 들어갔어요. 집주인 돈이 없어서 그 집이 경매로 넘어갔는데 왜 세를 들어갔느냐? 왜 공사하고 그거 갖고 유치권 행사하느냐? 보호되지 않아요. 그래서 압류된 후에 그 집에 세 들어갔다. 소액임차이다. 최우선 변제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없다에다 동맹이 빵빵 치시면 됩니다. 없다. 이거 중요합니다. 압류된 후에 그것은 뭐라도 보호되지가 않는다. 자, 팁 보실게요. 압류는 채무자에게 니네 집 경매한다 라고 송달을 하고 경매합니다 하고 등기도 하고 모두 된 시점에서 효력이 발생한다. OX, X 모두가 아니라 둘 중에 먼저 뭐라도 하나가 먼저 되면 그때 압류가 생긴다는 거예요. 자, 2번 경매를 취소해버렸어요. 취소되면 법원에서 뺏었던 그 압류 효력은 뭐가 된다? 소멸됩니다. 자, 경매 신청해서요. 경매 등기가 되었다. 법원에서 뺏었죠? 근데 경매 신청한 자가 경매에 대해서 채무자가요. 은행 빚을 갖고 경매를 취소시켜 버렸어요. 그럼 뺏겼던 물건을 다시 관념적으로 다시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경매를 취소하면 압류가 뭐가 된다? 소멸된다. 자, 3번요. 경매 등기에 대해서 압류가 발생했죠. 그 다음에 그것은 뭐라도 보호되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소액임차인이 들어갔다. 최우선 변제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정된 다음에 X. 자, 그 다음에 2번요. 보존 등기가 안 된 신축 건물이 있잖아요. 미등기 건물. 그러면 보존 등기가 안 된 신축 건물인데 채권자들이 그거 가만 놔둘까요? 가만 안 놔둡니다. 자, 돈을 빌려줬는데 돈 안 갚아 채무자가. 채무자 재산 중에서 이번에 신축 빌딩이 하나 있는데 보존 등기 안 했대. 그럼 채권자에게 가만 놔둡니까? 가만 안 놔두죠. 이것도 경매 신청합니다. 자, 그러면 경매 신청하면 가능합니다. 미등기 건물도 경매에 집어넣어요. 그러면요, 등기법 시간에서 뭔가 들어봤던 기억이 잠깐 날 수 있는데요. 미등기 건물, 신축인데 보존등이 안 됐죠. 채권자들이 그걸 경매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경매 집어넣으면 법원에서 경매하겠습니다 하게 되면요, 경매 개시하기로 결정을 한다? 등기한단 말이에요, 등기. 그럼 보존등기도 없는데 어떻게 등기합니까? 직권, 그렇지, 직권으로. 나이스, 브라보, 따봉. 사장님 나이스, 사모님 브라보. 법원에서 직권으로 보존등기를 치고 직권등기를 하고 그다음에 경매등기도 치는 거야. 치고 경매해버립니다. 그래서 미등기 건물도 경매 신청 가능하다. 오케이, 나이스. 채권자는 뭐라도 집어넣는 경매로.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사람 세워놓고 뭐다? 장기라도 적초해서 팔아버려. 밤길 조심하시고. 자, 자, 3번에 경매 신청했는데 내가 경매 신청해서 채권자인데 팔아서 돈 주세요 법원님, 팔아서 돈 주세요. 근데 배당받을 가망이 없다. 법원에서 경매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내가 하지 않는다는 거. 오케이. 그래서 선수리 배당하고 배당금이 잉여 가망이 있을 때 경매하는 것이지 잉여 가망이 없다, 배당받을 가망이 없다 그러면 경매 안 한다는 거. 오케이. 자, 배당요구를 갈게요. 자, 배당요구 이제 채권자들이요 돈 다 들어오면 이거 좀 배당 받잖아요. 배당 받을 때 배당 받으려면 준비 과정에서요 배당 요구 종기를 법원에서 결정해요. 언제까지 배당 요구하라 마감 날짜를 다 정해가지고 법원에서 공고를 합니다. 그럼 그 정해진 마감 날까지는 채권자들 배당 요구를 해야 돼요. 돈 주세요. 그래야지 이 팔린 노가고 돈을 줍니다. 그래서 원칙은 배당 요구를 해야지 배당을 받는다는 것이고, 다만 예외적으로 배당 요구를 안 해도 당연히 배당 받는 자가 있어요. 자, 법원에서 배당을 해줄 때 있잖아요. 경매 등기까지 이 등기부를 보고 있잖아요. 배당을 해줘요. 등기부.
그러니까 배당해주는 경매계 회장님은요, 등기부를 보고 있잖아요. 등기부를 보고 등기부 딱 놓고 배당해주는데, 경매 등기 후의 것은 등기부를 띄워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경매 등기 후의 것은 무조건 보고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매 등기까지만 등기부를 딱 띄워서 경매 회장이 딱 보고 배당을 해줘요. 그러니까 경매 등기 전에 등기가 돼 있어요. 등기. 경매 등기 전에 뭐가 돼 있다? 등기. 등기가 돼 있으면 등기를 보고 권리자에 나타나니까 배당해 줍니다. 그래서 그런 자를 당연 배당자라 그래요. 등기. 네. 자, 그다음에 또 하나 경매를 신청한 자 있죠. 경매를 여기서 신청한다, 여기서 신청한다. 경매를 신청한 자도 경매 신청했다는 얘기는 팔아서 돈 주세요라는 뜻이니까 경매 신청한 자도 별도로 배당료가 안 해도 경매 신청한 자에게도 돈을 배당해 줍니다. 그러면 당연 배당자는 배당료가 안 해도 배당해 주는데 누구냐? 경매 등기 전에 뭐가 된 자? 등기된 자. 또 하나가 경매를 신청한 자. 그래서 당연 배당자가 되면 기억나시는 거는 등기된 자하고 신청한 자예요. 등신. 경매 등기 전에 등신. 예? 등기되거나 신청한 자는 당연 배당이 돼요. 그럼 당연 배당자는 누구냐? 당연 배당자는 누구냐면 등신. 자, 그러면요. 여기 있는 4번의 임차권이 글자가 조금 보일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4번의 임차권 등기 안 돼 있죠. 경매 신청한 자도 아니잖아요. 그럼 얘는 배당 요구를 해야지 배당을 받습니다. 배당 요구 안 하면 이 팔린노하고 배당을 안 해줍니다. 얘를 뭐라고 한다? 낙동강 오리라 그래요. 현실적으로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가 안 되거나 신청 안 되지 않으면 배당 요구를 해야 된다니까요. 돈 달라 안 하면 돈 안 준다니까요. 오케이. 그럼 얘가 돈 달라는 얘기를 안 했으니까 얘는 빼고 배당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개인적으로 자기 확정일자보다 후순위 재단을 찾아가서 야, 내가 배당료가 안 해서 네가 받았네. 나한테 부당이득으로 돌려달라. 된다 안 된다? 그거 안 됩니다. 얘를 뭐라고 한다? 낙동강 오리라 그래. 낙오. 완전히 낙오시켜요. 오케이. 자, 그러면 배당료를 볼게요.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다. 그죠? 도저히 안 되겠다. 그죠? 재미는 있는데 시간이 너무 야심해서 여기까지 할게요. 자, 배당요구 종기는 자, 지금 싸는 거 아니에요. 자, 요까지는 하고 가. 요까지는 해야지. 자, 배당료 종기 언제까지 법원에서 첫 매각일 이전의 날로 법원에서 해요. 그래서 1차 입찰일 이전까지 배당료가 끝나야지 입찰할 수 있거든요. 첫 매각 이전의 날로 법원에서 정합니다. 그래서 그 종기 마지막 날이 지났다. 배당요구 했는데 종기 마지막 날이 다 지나고 마감이 다 끝났어요. 마감이 끝났다면은 그걸 바꿀 수가 있다 없다? 못 바꿉니다. 그걸 바꿔버리면 입찰 가격 자체가 달라져요. 입찰하는 사람이 피해를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매수인에게 부담이 달라진다 해가지고 종기 배당 요구 마감일이 지나버리면 배당 요구한 것을 철회 바꾼다 못 바꾼다? 못 바꾼다. 바꾸면 안 돼요. 오케이. 자, 그다음에 3번 당연 배당자. 누가 당연 배당자예요? 등신. 경매 등기 전에 뭐 한 자? 등기된 자. 또 하나가 경매를 신청한 자. 오케이. 요 애들은 당연 배당자다. 자, 팁 보실게요. 임차권 등기 명의에 따라서 임차권 등기가 경매 등기 전에 등기가 되었어요. 등기가. 그럼 얘는 등기가 됐으니까 배당 요구 안 해도 배당해 줍니까? 그렇죠. 임차권인데 등기 명의에 따라 등기가 되었대. 등기가 되었다면 등기부로 확인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배당받는 자에 속한다. 오. 나이스. 자, 미등기 임차인. 얘가 이제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거예요. 미등기. 등기 안 된 임차인이거든요. 배당 요구 안 하면 배당을 못 받아요. 자기보다 후순위자 찾아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된다는데 안 돼요. 얘는 이해관계도 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얘기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를 완전히 뭐 시킨다? 낙오시켜. 낙동강 오리알이다 이렇게 돼요. 자, 그다음에 여기까지 보고 마칠게요. 미등기 임차인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서 후순위에 배당받으면 호신의 대상으로 요거까지 시험 나왔네요. 그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OX. X. 낙동강 오리알이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만 할게요. 우리 다음 주에 또 연결해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기출 문제를 같이 볼 거예요. 뒤에서 우리 있잖아요. 이 책 받은 지가 지금 몇 개월 됐어요. 3개월이 됐어요. 1월 달부터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죠? 맞죠? 이거 돈 주고 산 거예요? 빌린 거예요? 뺏은 거예요? 돈 주고 산 거잖아요. 얼마예요? 정가가? 34,000원. 와우, 비싼 돈 주고 사셨잖아요. 그럼 이거 본인 돈 주고 샀는데 뒤에 문제가 있죠. 문제가. 기출 문제도 있고 예상 문제도 있죠. 하나도 안 풀었어요. 아니지. 다 풀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수업 시간에 안 풀었잖아요. 같이.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뒤에 기출 문제하고 예상 문제하고 수업 시간에 같이 볼 거예요. 예. 저는 직장 생활에서 시간이 없어요.
시간은 많아. 시간도 많고 잠도 많아요. 어쨌거나 힘드시더라도 조금만 참으시면 됩니다.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칩니다. 예.